오늘 가져온 사건은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잔인함,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나은 댕댕이 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로빈슨의 아주 한적한 들판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범한 날이었죠. Robinson 911, where's your emergency? 그런데 한 시민이 공터에 연기가 나는 걸 봅니다. 누가 쓰레기 태우나 싶었죠. Hey, I was just calling. I tried calling the fire department to see there's a fire in our subdivision, but it may just be them burning brush because they're building houses. But I wasn't sure. We're in the Harris subdivision in Robinson. They said to call to see if somebody had a burn permit. 불길이 심상치 않았음을 느낀 시민은 즉시 고의를 신고합니다. Okay. Does it look like it's being attended by anybody? I can't see anybody over there. It's back by the trees. And we did have lightning, so that's why I wasn't sure too. Okay. I can get someone headed out that way to check on it. 서둘러 불을 끄기 시작했고 화염이 진압되면서 서서히 드러난 현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I need you to get fire, CID, and 04 out here. This looks like a body that's burning.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사람의 시신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도 소름 끼치지만 진짜 소름 돋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범인이 지문까지 다 태워버릴 생각으로 시신을 플라스틱 보관함에 넣고 불을 질렀거든요. 근데 그 지옥 같은 불길 옆에 웬 하얀 개 한 마리가 경찰을 향해 미친 듯이 짖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다가가려고 하면 저리 가! 우리 주인 건드리지 마! 하는 것처럼 사납게 짖으면서 시신 곁을 딱 지키고 있었대요. 이 충직한 댕댕이 타이탄이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해결사가 된 순간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수사팀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을 때 그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냄새 속에서 갑자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이 소리나는 곳을 비추자 그곳에는 온몸이 그을린 흰새끼 한 마리가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경찰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보통 동물들은 불이나 소음이 나면 무서워서 도망을 치잖아요. 하지만 타이탄은 주인을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화염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흰색 개의 몸속 마이크로칩을 가리킨 이름은 26살의 맨디 로즈 레이놀즈였습니다. 그녀는 텍사스 산마르코에서 누구보다 밝고 다정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절대 지나치지 못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기억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흰색 개, 타이탄이었습니다. 맨디는 타이탄을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처럼 여겼고 어딜 가든 늘 함께였죠. 자, 이제 사건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맨디의 사촌동생인 데릭 데그널트가 그녀를 찾아옵니다. 당시 데릭은 이미 여러 전과가 있던 상태였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았죠. 기록에 따르면 맨디와 데릭은 단순한 사촌관계를 넘어 평소에도 소통함을 지내던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맨디는 평소에도 워낙 정이 많고 가족애가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데릭이 주거지를 잃고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실을 맨디가 알고 있었던 것 자체가 두 사람이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맨디는 데릭의 정가나 불안정한 상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도 가족인데 내가 도와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를 자신의 아파트로 받아주었습니다. 착한 맨디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준 겁니다. 가족들은 재판에서 맨디는 데릭의 인생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데릭에게 맨디는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고 손을 내밀어준 따뜻한 사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신이 더 잔인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사건 당일인 4월 5일 두 사람은 맨디의 차량을 타고 집을 나섭니다. 타이탄도 뒷좌석에 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샌마르코스에서 무려 200km 이상 떨어진 로빈슨시의 한 외딴 들판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범인은 맨디를 살해한 뒤 시신을 플라스틱 보관함에 담아 유기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그 위에 불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 완전 범죄를 꽁꿨겠지만 단 하나, 타이탄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범인은 맨디를 총을 쏴 살해하고 타이탄은 죽이지 않았을까요? 공식적으로 그가 밝힌 것은 없지만 그것에 대한 추측으로 증거가 될 줄 꿈에도 몰랐던 오만함이나
참아 죽일 수 없었던 마지막 인간성이라거나 타이탄의 영리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개인적으로는 말도 못하니까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오만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 이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2023년 4월 5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던 텍사스 로빈슨의 그 들판입니다.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 CC는 이미 불길에 휩싸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열기와 연기 속에서 경찰들이 마주한 건 단순히 불타는 시신만이 아니었습니다. 분신 같던 흰개 타이탄이었죠. 타이탄은 경찰관이 다가오자 미친 듯이 지어대며 경계했습니다. 누군가 주인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What's up, doggy? 타이탄은 시신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 경찰이 자신을 잡으려고 시도할 때마다 강렬하게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You sure are hanging around here. Is that your person over there? 여러분, 이건 그냥 유기견 한 마리가 돌아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타이탄은 온몸으로 여기에 우리 주인이 있다고, 누가 우리 주인한테 이런 짓을 했는지 좀 보라고 소리 지르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타이탄의 입장에서 말이죠. That dog sure is hanging around, which makes me think. Is there anybody at the station that could bring us the chip checker? Like at the fire station or over to the PD? 경찰과 타이탄의 대치는 꽤 오랜 시간 이어졌습니다. Is the dog trying to be protective or trying to lead us over there? Because it looks like she's trying to lead us over there. Come here. 타이탄은 자신의 포획하려는 모든 손길을 완강히 거부하며 주인 곁을 지켰습니다. I don't want her to do is I don't want her to dance through it. Right. 만약 타이탄이 겁에 질려 도망갔거나 단순히 그 자리를 떠났다면 경찰은 이 불탄 시신이 누구인지 밝혀내는데 엄청난 난항을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타이탄은 도망치는 대신 싸우는 쪽을 택했죠. 결국 끈질긴 시도 끝에 경찰과 동물통제소 직원들이 타이탄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고, 보호소로 옮겨진 뒤에야 비로소 타이탄의 몸속에 있던 마이크로칩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칩에서 맨디 로즈 레이놀즈라는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었죠. 타이탄이 경찰을 향해 지저대던 그 비명 같은 소리는 사실 죽어버린 주인의 이름을 찾아주기 위한 마지막 사투였던 셈입니다. 물론 타이탄이 없었어도 신원이 밝혀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 불길 속에 타이탄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시신을 연고지도 없는 200km 밖 외딴 들판에 버렸고 신원을 알 수 없도록 불을 질렀죠. 지문도 얼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DNA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맨디의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더라도 경찰이 이 멀리 떨어진 신원 미상의 시신과 맨디를 즉각 연결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겁니다. 확인을 하더라도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었죠. 그리고 범인인 데릭에게 도망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이 주어졌을 거란 뜻입니다. 하지만 타이탄이 그 모든 판을 뒤엎어버립니다. 타이탄이 경찰에게 잡히는 것을 거부하면서까지 시신 곁을 지킨 덕분에 타이탄의 마이크로칩을 스캔할 수 있었습니다. Robinson Police. 형사는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번호로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기에 메시지를 남겨놓았죠. 당신에게를 발견했다고 말입니다. This is Detective Perry. Hi, I just got a message saying you guys found my dog. 얼마 뒤 그 번호로부터 자신의 개 주인이며 맨디라고 소개한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네, 그건 데릭이었죠. What was your name? I apologize. My name is Mandy. 그는 타이탄을 찾으러 가겠다고 알렸지만 What? That dog? That's my dog you guys have. Let's get that straight, detective. You know what? I'll just come to the pound. Goodbye. 뭔가 추궁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에 기분 나빠하며 전화를 끊었다가 형사가 1시간 뒤 다시 연락을 취합니다. Mandy? Yeah. Hey, this is Detective Perry. We found your dog in a field. In the field was a crime scene of a deceased person. And that is God. if the puppy messed with the body. If the puppy messed with the body. 형사가 솔직히 시신이 있던 곳에서 개를 발견했고 개가 어쩌면 건드렸을지도 모른다고 말하자 You think my little Titan would go? Oh my, detective. With all due respect, do not call me back.
대릭은 기분 나빠하며 결국 다시 전화를 끊었죠. 이상함을 느낀 형사는 샌마르코스의 경찰의 도움을 받아 맨디의 안전을 확인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했을 땐 그녀도 없었으며 집도 비어져 있었고 맨디의 검정 혼다 어코드 차량도 사라진 상태였죠. 경찰은 주변 CCTV와 이웃들의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남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최근 맨디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다는 사촌동생 데릭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사라진 검은색 혼다 어코드를 수백 명단에 올리고 디지털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데릭은 개를 찾으러 보호소에 가겠다고 했지만 그의 실제 움직임은 데이터로 낱낱이 기록되고 있었죠. 데릭이 쥐고 있던 맨디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는 보호소가 아니라 정반대 방향인 북쪽 끝을 향하고 있었고 고속도로 곳곳에 설치된 자동 번호판 인식 시스템은 이 검은색 차량이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지 실시간으로 경찰 상황실에 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4월 6일 텍사스주 위치토 펄스에서 문제의 검정 차량이 포착됩니다. 위치토 펄스 경찰이 맨디의 차를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던 데릭은 멈추는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버립니다. 자기가 무슨 분노의 질주라도 찍고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시속 160km로 질주하다 사고를 낸 그는 근처 마트로 도망쳐 들어갔죠. 하지만 그가 숨어든 곳은 결국 막다른 길이었고 저 보세요. 통조림 진열대 뒤에서 덜덜 떨고 있던 그는 캔자스 경찰에게 끌려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데릭은 맨디의 피가 묻어있는 차를 타고 맨디의 물건들을 옆에 둔 채로 무려 400km를 드라이브했습니다. 맨정신에 그 차 안에서 태연하게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거 사람이 아니죠, 이건. 결정적으로 그녀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그가 훔친 것은 맨디의 차뿐이 아니라 그녀가 베푼 마지막 친절이었기에 법의 심판은 더욱 엄격했습니다. 자, 이제 법정으로 가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텍사스주 맥레넌 카운티 법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검찰은 아주 강력한 증거들을 쏟아냈죠. 현장에서 발견된 총기, 차 안의 혈흔, 그녀가 담긴 플라스틱 상자를 구매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건의 시작점이 된 타이탄의 기록들까지. 법적으로 데릭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살인입니다. 살인 과정에서 금품갈취가 동반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피고인이 침묵을 지키면서 명확한 범행 동기는 수사 기록지 위에서 추정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그가 누나의 호의를 배신하고 그녀의 차를 몰고 도주했다는 사실뿐입니다. 예상하셨겠지만 데릭은 법정에서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수천 페이지의 서류보다 불길 속에서 주인을 지키기 위해 경찰과 대치했던 그 흰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배심원들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퇴장한 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신가요? 보통 이런 중범죄는 며칠씩 걸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단 20분만이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단 20분 만에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2024년 11월, 판사는 데릭 데그널트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그는 자신을 믿고 잠자리를 내어준 유일한 혈육의 뒤통수에 총을 겨누고 그 시신을 플라스틱 보관함에 담아 불태웠습니다. 사건은 해결됐지만 홀로 남겨진 타이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 구조됐을 때 타이탄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주인이 세상을 떠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용감한 목격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타이탄은 브루스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그를 진심으로 아껴줄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이제 타이탄, 아니 브루스는 더 이상 검은 연기와 사이렌 소리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텍사스의 넓은 마당을 마음껏 뛰어놀며 사랑받는 평범한 개로 돌아갔죠. 맨디 로즈 레이놀즈. 그녀의 생은 짧았지만 그녀가 타이탄에게 주었던 그 진실한 사랑은 결국 그녀의 억울함을 푸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쪽엔 누나의 친절을 총구로 대갖고 시신의 상자에 담아 불태운 인간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지옥 같은 불길 속에서도 주인의 이름을 찾아주려 끝까지 지저댄 강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극명한 대비 진짜 미치지 않았나요? 가끔은 우리가 짐승만도 못하다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그건 짐승들한테 너무 실례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말 못하는 동물의 충성심이 인간의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배신보다
훨씬 고귀하고 위대하다는 걸 오늘 타이탄이 온몸으로 증명해준 셈이었죠.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존재의 상반된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하이프,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응원입니다.